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급수의 수렴 발산이에요. 수열의 수렴 발산이 아닙니다. 자, 우리 급수의 수렴 발산, 우리 앞서서 급수의 성질 이야기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긴 했어요. 언제 급수가 수렴하고 언제 급수가 발산하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책 내용을 보니까 엄청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급수의 수렴 발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전에 얘기할 때 수열의 수렴 발산을 먼저 조사를 해야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 수열의 수렴 발산은 어떻게 됐었어? 식으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자, 얘가 수열의 극한이었죠. 그래서 즉 무한대 번째 항 하나의 항에 대해서 이 값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를 조사하는 게 수열의 수렴 발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우리 급수의 수렴 발산은 뭐였어? 시그마를 썼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해서 1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연속된 수열의 항들을 전부 더해줬을 때 그 값이 수렴하는가 또는 발산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급수의 수렴 발산이다.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내용 그대로 끌어갈 건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선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수열의 수렴 발산을 먼저 조사해 줘야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했을 때 이 수열이 수렴하느냐 또는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급수의 수렴 발산 결과가 일단 정해진다 그랬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가 발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때 급수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급수는 1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는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즉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수열이 발산한다는 것은 수열의 무한대 번째 항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던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래로 뻗어나가던가 또는 진동한다거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걔네들을 무한대 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무한대를 계속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a1은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쭉 갔을 때 무한대 번장에서는 무한대를 연속적으로 더해주는 모양이 될 테니까 급수도 발산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 수열이 수렴하면은 급수는 수렴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수렴한다. 수렴값이 몇인지 아직 몰라요. 그럼 이때 급수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줬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알 수 없다라고 했어. 즉 그냥 수열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만을 가지고 만약에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말이 좀 이상한데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수열이 수렴한다고 하면 그때 그 급수는 수렴할지 발산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수열이 발산할 때 급수는 발산한다. 이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열이 수렴하면 얘가 발산일지 수렴일지는 급수가 발산일지 수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조사할 때는 수열이 수렴하면 수열이 발산하면 급수가 발산한다. 그리고 수열이 수렴하면 급수가 발산 수렴하는지 알 수 없다. 즉 수열의 극한 결과를 통해서 급수의 극한 결과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네. 뭔가 조금 어색하죠? 우리는 수열 먼저 조사하고 급수를 조사할 수 있다 했는데 급수가 먼저 조사가 되고 있네. 이건 왜 그렇겠어요? 얘를 우리가 지금 주어진 명제니까 우리 이제 1학년 때 살짝 배웠던 명제 특징 중에서 역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좀 좁다. 여기다 쓸게요. 아래다 쓸게요. 쓰고 주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볼 때 an 이퀄 0이면 뭐가 0으로 수렴하면 뭐가 돼야 돼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얘가 1번 명제의 역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명제 특징 중에 알고 있는 게 뭐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지금 1번 명제는 참이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겠죠. 얘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은 참이 되나요? 모르죠.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제쳐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내용은 기억하고 있읍시다. 수열이 0으로 수렴할 때 급수가 수렴할까? 라는 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이제 수학적인 얘기 제쳐놓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건 무한대 번째 항은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 1 더하기 0.5 더하기 0.25 더하기 쭉 가지만 마지막엔 뭘 더해주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0을 계속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네. 무한대 번째 항에 가서는. 그러면은 0을 마지막에 계속 더해주니까 그 전까지 더해준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급수도 수렴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왠지 주어진 명제의 역 얘가 참일 것 같아. 그래서 참이라고 일단 써놔 줍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명제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2번 명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약간 우리 1번에서 생각했던 전제랑 비슷한 거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건 뭐야? 처음에는 0.1, 두 번째 항은 0.2 해서 점점 증가해서 마지막에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무한대 번째 항에 가서는 1을 연속적으로 더해주는 형태니까 그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 1을 더해주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1을 연속적으로 더해주니까 그 급수값이 고정될 수가 없겠죠. 계속 1을 더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나와 있는 게 밑에 이 문장인데 보시면은 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의 수렴 발산 조사하자 해서 기본적인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했더니 n 플러스 1분의 n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플러스 1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고 n분의 n이라서 1로 수렴하네. 1로 수렴하면은 무한대 번째 항은 1이니까 1을 연속적으로 더해주는 형태가 될 테고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겠다. 따라서 우리 급수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나와있네. 이제 2번 내용을 보니까 1번이 좀 더 확실시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하겠네. 이 1번 명제의 역이 거의 확실시, 참이라고 확실시 되고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박스 한번 봐줄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퀄 0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나왔네. 주어진 명제 저희는 아까 참이라고 써놨는데 얘가 거짓이 돼야겠네. 거짓. 왜? 예를 들면 an이 n분의 1이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분자는 1로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무한대로 뻗어나가니까. 그렇지만 급수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이다. 급수는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지. 왜 n분의 1의 급수는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뭘로 가는데? 우리가 한번 얘를 풀어주면은 이제 1번 명제의 역이 왜 거짓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an이 n분의 1이면 자, a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우리가 써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겠어?
A1은 1분의 1이겠죠. A2는 2분의 1, A3는 3분의 1, A4는 4분의 1, A5는 5분의 1, A6는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어디까지 쓸까? 9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 해서 땡땡땡 그냥 써놓을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an 구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n분의 1이니까 0으로 우리가 수렴할 거 알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수열은 수렴하는데 자, 급수 구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사이사이 일단 다 덧셈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수열을 묶어줄게요. 분수열 풀듯이 수열을 묶어주면 이렇게 한번 묶어줄게요. 2분의 1,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부터 7분의 1. 그럼 8분의 1부터 어디까지 묶어주겠어? 쭉 가서 15분의 1까지 묶어주겠죠? 그 다음에 16분의 1부터 31분의 1까지 계속 이렇게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우리 2분의 1하고 3분의 1은 전부 4분의 1보다 크죠? 그리고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은 모두 8분의 1보다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9분의 1란다. 8분의 1부터 15분의 1은 16분의 1보다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16분의 1이 총 8개 있다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할 수 있어? 1분의 1은 그냥 1 그대로 두고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둘 더해주면 우리 2분의 1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거 4개 다 더해주면은 얘도 우리 2분의 1 되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16분의 1도 8개 더해주면은 2분의 1 되는 거 알고 있네요. 그럼 우리 주어진 위에 있는 수열의 무한급수는 어떤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분의 1을 연속적으로 더해준 녀석. 그러니까 뭐 2분의 1 곱하기 뭐라고 할까요? 뭐 n. 자, 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즉 2분의 1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고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은 8분의 1을 4번 더해준 2분의 1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죠? 나머지 8분의 1부터 15분의 1까지 합도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을 n번 더해준 n번 더해준 값보다 위에 있는 수열의 무한급수가 더 커야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즉 1 플러스 2분의 1의 n보다 더 크다. 뭐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근데 지금 n이 무한대까지 가니까 이쪽에도 우리 리미트를 붙여줘야겠죠? n을 무한대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식이 조금 더러워졌는데 여기 다시 써주면 그럼 뭐가 되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1 플러스 2분의 n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리미트 식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볼 수가 있고 an의 급수가 지금 무한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죠. 따라서 당연하게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즉 무한급수는 얘 또한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무한대보다 크니까. 따라서 우리 자동적으로 또 뭐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1번 명제에 여긴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 우리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수열에 역이 거짓이 됐으니까 우리 역의 대우 관계가 뭐가 되는 거죠? 역하고 이는 서로 우리 대우 관계에 있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이 또한 자동적으로 거짓이 되겠고 그러면은 역 2 했으면은 우리 1번 명제에 대우도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별을 해 봐야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대우가 참인 걸 알고 있어요. 뭐가? 2번 명제가 1번 명제의 대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결론부가 가정부로 왔죠. 그리고 지금 부정하고 있네. 그쵸? 원래 equal 0이었는데 equal 0이 아니다로 갔고 급수가 수렴하면이 가정부였는데 결론부로 오면서 수렴의 반대인 발산으로 왔다. 그래서 1번, 2번이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는 것도 뭐 우리가 살짝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결국 뭐야? 1번 명제만 가지고도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전부 다 해줄 수가 있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워줘도 되겠죠. 뭐 어차피 자리에 안 가시면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파우스 일시정지 해 두시고 보면 되니까 지우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1번 명제 알아야겠고 얘 반대인 뭐가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B14번부터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니까 O,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B14번 봅시다.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번에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항상 0이다 했어요. 자, 이건 뭐 우리 앞에서 바로 1번 명제였죠. 급수가 수렴하려면 당연히 수열은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하지만 반대로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얘는 일단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15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equal 0이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한다. 방금 얘기했던 거네. 자, 14번에 여기 지금 15번인 거죠. 당연히 x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만 하는 건가? 근데 15번 같은 경우는 예시를 두려면 결국 얘를 써야 되니까 n분의 1, an equal n분의 1을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15번 같은 경우 항상 참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6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equal 0이 아니면 급수는 항상 발산한다 했어요. 왜? 무한대번째 항이 0이 아니고 뭐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은 무한대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급수는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에 가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계속 진행되겠죠? 1을 연속적으로 더해주는데 주어진 급수가 어떻게 수렴할 수가 있겠어? 당연히 16번은 5가 되겠네요. 발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4, 15, 16, 5x5 되겠습니다.